수납이 인테리어의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 약수납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기 근처, 컵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게 전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스타일러 대기존이라고 불러요. 네, 안녕하세요. 길리 조현 실장입니다. 일단 저희 슬로건이 겉과 속이 건강한 집이잖아요. 이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수납입니다. 보통 건강한 집을 생각하면 단열, 공기질, 자재 이런 걸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보다도 더 먼저 집이 어지럽지 않고 흐름이 정돈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살면서 늘어나는 건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한번 집에 들어온 물건들은 쉽게 버려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들이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눈에 보이고 스트레스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각 공간별로 이 수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단순히 예쁜 집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깊이감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납이 인테리어의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도움되실 거예요.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거는 주방 수납이에요. 이 주방 수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약 수납이라고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 요즘 약 먹는 거 많잖아요. 뭐 비타민도 많고 각종 영양제. 온 가족이 뭐 한 명당 뭐 적게는 3, 4개, 많게는 뭐 4, 5개까지 먹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수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약이 어디에 있나요? 아마 아일랜드 테이블 아니면 다이닝 테이블 이런 곳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약 뚜껑들에 먼지 쌓이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매일 우리가 다 걷어서 먼지를 닦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 수납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 약 수납이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약을 먹으려면 물과 컵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약 수납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기 근처, 컵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닫이가 되는 선반 안에 약이 들어있으면 하나하나 꺼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랍형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곳에 우리가 다른 것들도 수납을 해야 되지만 이 약 수납만큼은 아주 작게라도 공간을 만드셔서 수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약통의 높이가 달라요. 일반적인 비타민들은 높이가 낮지만 요즘에는 직구에서도 약을 많이 먹잖아요. 통들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자주 드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높이를 확인해 보셔서 서랍 높이를 설계해 주시면 후회 없는 약 수납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텀블러 다들 있으시죠? 텀블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10몇 개가 넘을 정도로 텀블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텀블러들을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보관할 데가 없죠. 왜냐면 예전에는 텀블러가 정말 높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봐야 한 뼘 높이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들은 이렇게 높은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1리터 이상 되는 것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텀블러도 수납이 필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컵이나 텀블러나 사이즈가 작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납장, 대부분 주방 수납장들은 깊이가 깊단 말이에요. 최소 60cm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쪽에 있는 텀블러를 꺼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텀블러나 그런 것들은 깊이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략 40에서 45cm 수납장이면 정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깊이를 더 낮게도 만들어도 돼요. 처음엔 60cm 기본적인 수납장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45cm 내외 수납장도 필요하고 전 이것보다 더 작은, 전 이걸 라면 수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수납들도 깊이가 작은 25cm, 30cm 내외의 수납장들도 설계를 해주게 되면 라면, 스팸, 김, 뭐 통조림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텀블러도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길리가 밀고 있는 겁니다. 데일리 옷걸이 수납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집에 대부분 옷걸이로 된 그 나무처럼 생긴 거 있죠. 가지가 막 뻗고 있잖아요. 여기에 옷들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공간별로 데일리 옷걸이 수납을 만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거는 공간에 제약되지가 않아요. 모든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녀방, 드레스룸, 안방 모든 곳이 다 포함이고요. 해서 저는 붙박이장을 설계할 때 같이 설계를 해요.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붙박이장에 문이 달려 있잖아요. 그 문 중에 한두 개를 없애고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데일리 옷걸이 수납을 만들 때 또 중요한 건
대부분 스타일러를 사용하실 텐데 스타일러 옆에 그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스타일러를 돌리려고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다른 옷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옷을 빼고 다시 스타일러를 돌려야 되는데 그 옷을 다시 놓을 곳이 없잖아요. 전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스타일러 대기존이라고 불러요. 해서 안에 있던 거를 우리가 옆으로 빼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공용부에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전 현관에 놓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고객님의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정장 위주로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자칫 현관에 잘못 놓으셨다가 아빠가 퇴근했는데 현관에서 옷을 다 벗고 들어와. 이거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관에 놓으신다고 하시면 외투 위주로 돌리시는 게 좋고요. 정장 위주나 상하이 풀세트로 돌리셔야 된다고 하면 다른 공간에 배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리수거 수납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이 부분에 가장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아파트마다 다 다른데요. 매일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어떤 곳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곳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에 분리수거도 수납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분리수거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발코니나 주방 어디 한켠 이런 곳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코니들은 대부분 현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분리수거를 이제 하러 당연히 발코니로 가야 되고 그 발코니에서 현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죠. 저는 오늘 새로운 제안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하고 있는 현장에 새롭게 적용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분리수거 수납장을 현관에 만들었습니다. 이 현관에 있으면 좋은 건 어떤 거냐면 일단 대부분 중문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냄새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도 있고요. 다시 분리수거를 꺼내서 현관 밖을 나가는 그 과정조차도 우리가 무언가를 막 떨어뜨리면서 갈 확률이 적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위치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먼저 기반이 되려면 신발장의 일부 공간을 써야 됩니다. 신발장들을 대부분 35cm 깊이로 만드는데 때에 따라서 50cm, 60cm 이렇게 팬트리형 신발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문 2짝 정도는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전부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쪽만 쓰는 거고요. 그 나머지 위쪽으로는 일반적인 수납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한테 분명히 다른 삶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납도 집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물건이 가득한 수납장들은 아무리 우리가 마감재를 예쁜 거를 쓰고 해도 무언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동선의 흐름에 잘 맞는 수납장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깔끔하게 숨어있는 수납장들은 공간 자체의 무드를 바꿔줍니다. 집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수납장이라고 다 같은 수납장이 아닌 것처럼 그 공간과 잘 어우러지는, 때로는 깊은 수납장, 때로는 얕은 수납장, 이런 부분들이 공간의 무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이 건강한 집이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수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수납에 대해서 생각에 대한 관점이 바뀌셨으면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